주 잘 마무리했어. 이번 주 시장은 좀 복잡했는데 주식 시장은 올랐고 채권 시장은 떨어졌어. 금리는 조금 올랐고 환율은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 이런 상황에서 큰돈은 IT 업종으로 흘렀어. 막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거든. 우리 포트폴리오도 좀 성과가 있었어. 주식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 사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이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이제 이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볼. 그림부터 먼저 봐. 이번 한 주 시장은 약세였어. 코스피가 한 주 동안 2.68% 올랐다. 이건 위쪽으로 움직인 거야. 근데 이건 잠시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반등의 기미가 보였어. 이들이 큰 돈이니까 그들이 사기 시작하면 시장도 반등할 가능성이 커지겠지. 우리 포트폴리오는 험한 시장에서도 주간 마이너스 1.53%로 버텨냈어. 현금을 8.45원 지키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야. 이 세 줄이 오늘 얘기한 내용의 핵심이야. 이제 하나씩 자세히 들어볼. 시장 전체부터 이번 주 코스피는 7월 20일 6,516포인트로 시작해서 7월 24일 6,691포인트로 마감했어. 한 주 동안 2.68% 움직인 거지. 이 숫자는 상승세를 보인 거야. 주중 고점은 7.97, 저점은 6,516이었고 위아래 변동폭이 약 8.9%였어. 이 변동폭은 상당히 넓은 거지. 오른 날이 3일, 내린 날이 1일. 그래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간 한 주였어. 매일의 등락보다 이렇게 한 주 흐름으로 보면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지가 훨씬 또렷하게 보여. 잠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 쉽게 말해볼게. 한 주 상승으로 보면 바닥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힘이 붙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한 주 안에서도 위아래로 출렁했어. 그 출렁임 속에서 방향을 읽는 게 우리 일이야.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개별 종목은 그보다 두세 배 더 크게 흔들려. 그래서 지수 흐름을 먼저 잡고 가는 게 그럼 우리 모델은 이번 주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 시장 국면 점수로 확인해 볼게. 주 초에 약세였는데 주 마감에도 여전히 약세야. 국면 자체는 안 바뀌었어. 다만 점수는 0.2에서 0.22로 올라왔어. 바닥에서 아주 조금씩 온기가 도는 신호이긴 한데 아직 방향을 확신할 단계는 절대 아니야. 사실 이 점수는 시장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거지. 0.2는 약세 구간이야. 이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는 확 줄이고 손절 기준은 깐깐하게 잠가. 현금 비중은 높게 유지하고 반대로 강세로 바뀌면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종목을 담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원칙은 단순해. 국면이 약세일 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어도 크게 베팅하지 않아.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구간에선 좋은 종목도 같이 쓸려 내려가니까 파도가 빠지는데 혼자 헤엄쳐 올라오는 배는 없어. 이게 이번 주 우리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었어. 다음은 수급이야. 시장이 오르내리는 힘은 결국 누가 사고 누가 파느냐에서 나오거든. 최근 5거래일 동안 개별 주식에서 외국인은 2조 3천억 원, 기관은 2조 8천억 원, 개인은 4,6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 순매수가 플러스면 사들인 거고 마이너스면 판 거야. 이번 주는 외국인이 사는 쪽으로 돌아섰어. 큰돈의 심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수급은 하루로 보면 노이즈가 크지만 이렇게 한 주를 묶어서 보면 큰 손들이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지가 드러나. 왜 외국인 수급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서 제일 덩치가 큰 돈이거든.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밀려 올라가고 팔면 아무리 개인이 받아도 위로 잘 안 가. 물량의 무게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외국인이 파는 국면에서 개인이 그걸 다 받아내는 그림이 오래 이어지면 보통은 개인이 지쳐서 마지막에 항복하는 경우가 많아. 그 항복 지점이 진짜 바닥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잦았지. 그래서 우리는 수급의 방향뿐 아니라 그 힘이 언제 꺾이는지도 같이 봐. 우리는 매일 이 수급의 방향을 매수 판단의 배경으로 깔아두고 봐. 외국인이 계속 팔면 한주 시장 얘기 좀 해볼게. 우리 시장만 따로 노는 게 아니야. 결국 미국을 따라가. 이번 주 마감 기준으로 나스닥은 24,976, S&P 500은 7,412 수준이야. 미국까지 흔들리면 우리 시장은 더 버티기 힘들어져. 왜 미국을 봐야 하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하고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신흥국에서 돈을 넣고 뺄지를 정하거든. 그래서 우리 코스피의 방향을 예측하려면 우리 앞만 들여다봐선 안 돼. 미국이라는 큰 물결을 같이 봐야 해. 이번 주 우리 시장 약세도 우리만의 문제라기보다 글로벌 위험 회피 분위기가 같이 작용한 거야. 화면에 나스닥, S&P 지수를 봐. 미국이 흔들리면 외국인 돈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우리 코스피 방향을 보려면 이 미국 지수부터 같이 봐야 해. 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돈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위험한 주식보다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해.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그 돈이 다시 주식으로 돌아오지. 이번 주 마감 기준 미국 10년물 금리는 4.68% 수준이야. 이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한 위험 자산인 우리 같은 신흥국 주식엔 바람이 세게 불어. 환율도 마찬가지야.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아치우려고 하지. 그래서 금리와 환율은 당장 종목을 고르는 것과는 멀어 보여도 사실은 큰돈의 방향을 정하는 근본 배경이야. 우리가 약세장에서 신중한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어. 배경이 나쁠 땐 개별 종목에 좋은 소식도 묻혀버려. 이 상황에서 금리와 환율이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결국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결정하기 때문. 어제 코스피가 위아래로 약 8.9%를 오갔다니 변동성이 정말 크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이 튀는 거지. 이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시장에 확신이 없다는 거야.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매일 치고받는 거다. 이럴 때 초보와 고수가 갈려. 초보들은 이 출렁임에 심장이 뛰면서 하루하루 싸고 팔다가 지쳐. 고수들은 오히려 이 변동성을 기회로 봐. 좋은 종목이 공포에 눌려싸게 나올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변동성이 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느리게, 더 신중하게 움직여. 시장이 흥분할수록 우리는 차분해지. 변동성 얘기가 나온 김에 약세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를 짚고 갈게. 이거 진짜 중요해. 약세장은 그냥 쭉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야. 중간중간 하루씩 확 튀어오른 날이 콕 나와.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반등하는 날이 심리적으로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빠질 때 못 샀던 사람들이 이러다 나만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올라타거든. 소외되는 게 무서운 거지. 근데 약세장의 반등은 대부분 며칠 못 가고 다시 꺾여. 그럼 급하게 탔던 사람이 또 물리는 거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우리 규칙은 반대야. 반등하는 날 흥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등이 진짜인지 데이터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 겁이 많은 게 약세장에서 실력이야. 조급하면 계절을 갉아먹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 남들이 다 살 때 한 박자 참는 것, 그게 우리 방식이야. 자, 이제 이걸 알아두면 약세장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 성적표. 시작 자본금 대비 지금 총평가액은 10.41억 원이고 누적 수익률은 4.11%. 이번 한 주만 떼어보면 마이너스 1.53%, 한 달로는 마이너스 2.43%, 석 달로는 마이너스 7.88%.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은 1개, 현금은 8.41억 원 남아있어. 약세장에서 손실을 이 정도로 방어했다는 게 사실 핵심이야.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니까. 여기서 우리 철학 하나 짚고 갈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게 버는 게 아니라 크게 잃지 않는 거야. 왜냐면 수학이 그래. 50%를 잃으면 본전을 찾으려면 100%를 벌어야 하거든. 손실은 회복이 훨씬 어려워. 그래서 약세장에선 화려하게 버는 계좌보다 덜 잃고 살아남는 계좌가 결국 이겨. 이번 주 우리 손실이 지수 하락의 몇 분의 1에 그쳤다면 그건 방어가 작동했다는 증거야. 현금을 두둑이 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 시장이 진짜 돌 때 살 실탄이 있다는 거니까. 약세장에서 현금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무기야. 남들이 공포에 팔 때 현금 든 사람만 웃으면서 죽을 수 있거든. 포트폴리오를 좀 더 들여다볼게. 삼성전자만 봐도 마이너스 5.45% 상태야. 종목별로 희비가 갈리는 건 당연한 거지. 중요한 건 손실난 종목을 무작정 버티느냐 아니면 규칙대로 자르느냐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야. 오른 종목은 조금 벌고 얼른 팔아버리고 물린 종목은 본전 생각에 끝까지 붙들어. 그럼 계좌엔 손실난 종목만 수북이 쌓여. 딱 반대로 해야 하는데 말이지. 우리는 감정으로 붙들지 않아. 손절 라인에 닿으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목표에 닿으면 욕심내지 않고 이익을 챙겨. 저 실제로 뭘 사고 팔았는지 복귀해볼게. 이번 주에는 LG전자 후 삼성전자, 하나손해보험 이렇게 새로 담았어. 판 종목은 삼성전자, LG전자 후 세명전기, 하나손해보험, 헥토파이니셜. 규칙에 걸린 애들은 전량 정리하거나 비중을 줄였어. 우리는 매수든 매도든 감으로 하지 않아. 시장 국면, 종목 점수, 그리고 손절, 익절, 규칙.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만 움직여. 그래서 거래가 적은 주도 많아. 어떤 주는 아예 한 건도 안 사. 사람들은 뭐라도 사야 투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야. 안 사는 것도 엄연한 결정이거든. 약세장에서 가만히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건 게으른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실력이야. 억지로 자리를 채우려고 아무거나 담는 것, 그게 계좌를 망치는 제일 흔한 길이야. 우리는 확신이 설 때만 방아쇠를 모델이 이번 주 주목한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 급등 가능성 점수 상위권 종목들을 매일 추려서 관찰했어. 근데 이건 지금 당장 사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야. 후보 명단일 뿐이지. 우리 모델은 매일 전체 종목을 훑으면서 급등 가능성 점수가 높은 애들을 추려내.
근데 점수가 높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야. 약세장에선 후보에 올라와도 실제로는 손을 안 대는 경우가 훨씬 많아. 시장이라는 배가 가라앉는데 좋은 자리 잡아봐야 소용없거든. 시장이 방향을 잡고 받쳐줄 때 이 명단에서 조건이 딱 맞는 애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명단은 살 종목이 아니라 준비된 총알이라고 생각하면 돼. 방아쇠는 시장이 허락할 때만 당긴다. 우리 모델이 종목을 고르는 방식도 잠깐 말해줄게. 그날그날의 뉴스나 테마로 고르는 게 아니야. 과거 수년치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를 확률이 높았는지를 숫자로 계산해. 수급, 거래량, 가격의 위치 이런 걸 종합해서 급등 가능성 점수를 매기는 거지. 감이 아니라 확률로 접근하는 거야. 물론 확률이지 예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장 국면이라는 큰 필터랑 항상 같이 써. 확률 높은 종목을 시장이 받쳐줄 때 규칙대로 담는다. 이게 전부. 이번 주 시장은 좀 약세였어. 코스피가 한 주 동안 2.68% 움직였거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화려한 베팅이 아니라 현금을 지키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거야.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먼저야. 이 원칙 하나가 약세장을 버텨주는 거지. 생각해봐.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과 사라지는 사람의 차이는 크게 벌었느냐가 아니라 큰 손실을 피했느냐지. 한 번의 치명적인 손실이 몇 년의 수익을 다 날려버릴 수 있어. 그래서 매주 이걸 되새겨.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 조급함은 계좌의 적이야. 시장이 방향을 줄 때까지 우리는 규칙대로 기다린다. 기다림도 엄연한 전략이군. 먼저 시장 봐야 할 건 세 가지야. 먼저 시장 국면 점수가 0.22로 지금은 낮은데 이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건 좋은 신호지. 이 점수가 높아지면 시장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이만 좋아도 안 되고, 둘째, 외국인들이 돈을 다시 우리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하는지 봐야 해. 이들이 들어오면 시장이 진짜 반대날 가능성이 높아. 셋째, 미국 시장과 금리. 우리 시장은 결국 글로벌 상황에 영향을 받거든. 미국이 안정되고 금리가 안정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다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세 가지 신호가 다 좋아지면 시장이 진짜 반등할 거야. 하나만 좋아도 소용없어. 국면 점수만 좋아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반등은 빨리 끝나.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지면 우리는 현금을 풀고 관심 종목들을 하나씩 살 거야. 반대로 이 세 가지가 계속 안 좋아지면 우리는 현금을 풀지키면서 기다려.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지기 전까진 인내가 필요해. 이번 주 정리는 여기까지야. 정신없는 한 주였지만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시장이 훨씬 차분하게 보이지. 매일의 출렁임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가 주는 큰 흐름을 보고 판단해. 다음 주에도 시장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대신 잘 정리해서 가져올게.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야. 이번 주 하나로 웃고 울 필요 없어. 매주 데이터를 쌓으면서 길게 보고 가는 거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하고 다음 주도 같이 시장을 봐줘. 그게 나한테 제일 큰 힘이야. 주말 푹 쉬고 다음 주에 또 만나. 자,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이지 투자 권유가 아니야.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인 거 잊지 말고.